이찬원이라는 이름만 들려도 대한민국 가요계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뀐다. 어느새 일상의 백그라운드 사운드가 되어버린 그의 음색은 버스 정류장 스피커를 타고 흐를 때도 심야, 라디오에서 슬쩍 스친다 해도 듣는 이의 체온을 1도쯤 높여놓는다. 그런데 바로 그 이찬원의 정규 2집 이 베일을 벗기 직전 예상치 못한 충격 발언이 예고도 없이 흘러나오며 업계가 술렁였다.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발라드 트로트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히트메이커 작곡가 조영수. 더 정확히는 조영수 측 매니저가 지인 단톡방에 남긴 한 줄설이 시발점이었다. 찬원 신곡 듣고 형이 한숨을 쉬더라. 실망했어. 난소가 나으라고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부터 루머는 순식간에 확산됐다. 신곡 실망. 이찬원 조영수 결별 난소 발언은 성대 메타포. 댓글과 캡처 이미지가 SNS 알고리즘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정작 매니저가 직접 밝힌 진실은 의외로 간단했다. 이찬원이 단독쇼 리허설에서 들려준 미발표 곡이 너무 비밀리에 준비된 탓에 곡을 먼저 듣고 싶다던 조영수의 제안을 이찬원 측이 깜짝 공개하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망했다는 말은 매니저 표현을 빌리면 아니 미리 좀 불러줄 수 있지. 나는 귀여운 서운함에 가깝다. 하지만 카카오톡 특유의 자동 완성 오류 덕에 배꼽 빠지는 오탄 난소가 덧붙여지며 대형 해프닝으로 번졌다. 그러나 그 해프닝 뒤엔 조금 더 긴 서사가 숨어있다. 조영수는 데뷔 초창기 사랑은 늘 도망가 연모 같은 곡을 통해 이찬원에게 인생 첫 트로트 차트 올킬을 선물한 장본입니다. 이번 정규 앨범에도 당연히 작곡 참여를 염두에 뒀고 실제로 초반 데모 3곡이 이찬원 픽을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이찬원은 작년부터 공들여 온 자작곡을 메인 타이틀로 올리겠다는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는 2년간의 전국 투어 도중 이동버스 안 대기실 옆 화물칸 심지어 제주도 리조트 옥상에서까지 휴대용 마이크와 노트북으로 멜로디를 기록했다. 음악적 자립을 통한 다음 챕터를 준비했던 셈이다. 작곡가의 자존심과 아티스트의 성장통은 때로 충돌한다. 매니저의 실망 카카오톡은 그 미세한 틈을 비춘 순간의 흔적이었다. 다행히 당사자들은 이미 허심탄회 한 대화를 나눴다. 조영수는 작곡 전면에 나선다니 기쁘다. 다만 내 곡도 비사이드에 넣어줘야 하네라며 특유의 유머로 기싸움을 풀었고 이찬원은 형비 아니고 A++ 사이드로 가요라며 두 손 모아 웃었다. 그리하여 신보에는 이찬원 작사 작곡 타이틀과 조영수 시그니처 발라드가 나란히 수록되는 보기 드문 투톱 체제가 완성됐다. 문제는 이미 퍼진 소문이었다. 실망, 갈등, 결별 같은 자극적 키워드는 한번 박히면 쉽게 빠지지 않는다. 팬들은 팬대로 마음 졸였고 비팬들은 비팬대로 이찬원도 독립수순 인가라며 호기심을 키웠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찬원 X 조영수 불안을 빨간색 썸네일로 띄워 조회수를 흡입했다. 마치 열흘 전 사전 시사회장 객석 두 번째 줄에서 조영수 작곡가와 매니저가 찐팬처럼 한박 웃음 짓는 장면이 캡처돼 올라오기 전까진 일이 일단락되는 순간 정작 가장 당황한 쪽은 소속사였다. 예상보다 일찍 불이 꺼진 갈등설은 미디어 바이럴 타이밍을 빼앗아갔고 대신 팬덤의 관심은 그럼 신곡은 언제 들을 수 있나로 무개추가 옮겨갔다. 소문은 기본 팩트는 옵션이라는 냉혹한 콘텐츠 생태계에서 음악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려면 파격 행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기획된 이벤트가 마이크 없는 프리뷰 홍대 작은 살롱 발을 빌려 무대도 믹서도 없이 생어쿠스틱으로 신곡 10곡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현장엔 유튜브 트위치 스트리머 클래식 평론가 뮤직 크리에이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10명을 초청했고 객석 한복판에 조영수도 초대됐다. 그는 실망했어 대신 이건 신경 신축성 실험이야 나며 소름 돋았다는 평을 남겼다. 그렇게 이찬원 이슈가 한창 달아오르던 와중 다른 축으로 불이 붙은 이름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국민가수 우승 타이틀을 꿰찬 길거리 포크계 레전드 박창근. 알고 보면 1990년대 초부터 민중가요 인디 포크밴드 음악을 넘나들며 활자로 남기기 어려운 다채로운 행보를 쌓아온 그는 2000년대엔 동대구역 앞에서 9년간 거리 공연을 이어간 이력으로 버스킹 원조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광석 계열로 회자되는 포크 감성을 보존하면서도 밴드 창작 집단 가객을 통해 녹과 트로트를 세련되게 섞어 후배들까지 길러냈다. 하지만 오랜 무명 끝에 서바이벌 최종 라운드에서 대중성 없는 민중 가수라는 편견의 벽을 깨고 우승을 거머쥐자 미디어는 박창근을 한낱 텃밭바꾸는 초짜농군 호근거리 공연단 대표라는 단편적 수식어에 가둬버렸다. 그럼에도 그는 프로그램 종영 이후 단독 콘서트 흘개 노래를 열고 티켓 오픈 5분 만에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건 관객 연령 분포였다.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이상 중장년까지 성비세 대비가 전광판 스태틱 그래프처럼 고르게 채워졌다. 시장 조사기관은 이를 두고 가창력과 삶의 서사가 결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전 세대에 통한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 대목에서 이찬원과 박창근은 묘한 매듭을 이룬다. 한 명은 오디션 1위 출신 메가 팬덤 아이콘이고 한 명은 길거리에서 30년 버틴 경혼의 포크 필드워커 다. 그러나 둘 다 음악이 삶을 일으키는 동력이었기에 쉽게 주류 서사나 비주류 레이블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닮았다. 이찬원이 조영수 오타 루머라는 불시에서 자신만의 창작과 파트너십 이야기를 건져올렸듯 박창근도 민중 가수의 퇴행이라는 색안경 속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 확장을 증명했다. 결국 음악은 서사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서사 없는 루머는 오래 못 간다. 거꾸로 루머조차 서사의 한 부분이 된다면 그건 역시 노래가 가진 서사의 원형질로 귀결된다. 이제 시선은 이찬원 정규 2집 발매 뒤 데이로 향한다. 마이크 없는 프리뷰 이후 그의 앨범 티징은 감각적 스틸컷 대신 악보, PDF와 핸드라이트 녹음본 같은 로우 데이터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고주들은 디지털 빈티지라 이름 붙여 신선하다 호평했지만 일부 기획사들은 대중 친화적 접근인가 자기 만족적 퍼포먼스인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그러나 데이터는 이미 말을 바꾼다. 음원 사전 예약 건수 100만 피지컬, 한정판 20만 장 초동 매진 그리고 팬덤이 자발적으로 돌린 루머 극복 챌린지 해시태그 2억 뷰 돌파. 콘텐츠 플랫폼들은 서사형 음악 마케팅 성공 공식이라며 자료를 수집하기 바쁘다. 한편 박창근은 첫 지상파 메이저 음악방송 스페셜 무대를 앞두고 있다. 콘셉트는 거리에서 황홀로. 1993년 데뷔곡과 2025년 신곡 그리고 한국대중음악상 비평가 추천 앨범에 들었던 밴드 시절 넘버까지 믹스 한 15분짜리 메들리다. 그는 연습실에서 만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버스킹은 내 무대를 누구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TV를 타고 나서도 그 마음 잃지 않으려 합니다. 음악을 둘러싼 갈등 오랜 세월의 고단한 팬덤과 대중의 시선 그리고 루머까지 무대에 깔린 복합적 층위를 이미 수용했다는 듯한 답이다. 결국 이야기는 한 점으로 수렴한다. 음표 위를 미끄러지는 목소리도 인터넷 구석에서 기어나온 오타 한자도 심야 거리에서 불던 바람도 모두 서사의 원재료다. 이찬원은 루머를 능숙하게 서사로 전환해 정규앨범 기대치를 고조시켰고 박창근은 길거리라는 오래된 키워드를 재해석해 세대를 관통하는 감동을 이끌어냈다. 음악 산업이 가요 차트와 조회수에 목매던 시간이 길었다면 지금은 루머조차 내러티브 자산으로 전환하는 스토리텔링 전쟁이 한창이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한음 한음을 가슴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진정성이다. 곧 이찬원 앨범 스트리밍 버튼이 눌리는 순간 작곡가, 실망 루머는 탈피한 허물을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박창근 라이브에서 울려 퍼질 하모니카 첫 숨은 20년 전 동대 구역을 스쳤던 사람들의 추억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루머가 음악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음악이 루머까지 끌어안아 더 큰 서사를 만든다. 이 변화의 장장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체감한다. 소문과 진실, 무명과 스타거리와 방송 모두를 잇는 다리 위엔 늘 노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